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법도 많고요. 2022년 바뀌는 법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2021년 바로 바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이 새롭게 바뀝니다. 아마 그전에도 제가 유튜브를 할 때 간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랑 좀 많이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설명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저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에서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았는데 내 이 보유기간은 당연히 내가 이게 취득한 날로 보잖아요. 근데 이 2021년 볼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봅니다. 내가 이 주택일 때 마지막 주택을 팔았을 때 그게 과세가 되냐 비과세냐에 따라서 완전 산정 기준이 바뀝니다. 이걸 모르면은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과 후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2020년까지 팔게 되면은 당해 취득, 그 당시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의 시작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15년에 하나 취득하고 다른 주택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한 1주택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했을 때 만약 2015년에 취득했다면 그때부터 당연히 보유기간이 산정되잖아요.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근데 2021년 1월 이후에 양도할 때는요, 직전 주택, 2주택일 때 내가 1주택을 팔았잖아요.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2015년에 취득했고, 하나의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다른 거를. 근데 그 주택을 팔았어요. 2021년 1월 이후. 그러면 이거 팔았으면 당연히 2015년이잖아요. 내가 이거 취득한 게 2015년이니까. 그건 당해 취득이고요. 자, 2021년부터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2021년에 팔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왜? 직전주택 양도일이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과세가 됐냐, 비과세냐 틀립니다. 먼저 이제 계속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딱 이렇게만 개념을 잡히시면 됩니다. 비과세면은 당해주택, 이 당해주택 취득일로 갑니다. 당연 옛날처럼 가요. 근데 내가 2주택일 때 그 마지막 주택을 팔았어요. 1주택이 되기 전에 그게 과세면은 직전 주택 양도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두 번째 주택 1주택이 전에 팔았을 때 그 양도한 날, 잔금날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해 잘 못하시겠나요?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보유기간 2년이었는데 법이 바뀐 게 조정 대상 지역. 규제지역에서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인 조건은 자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그게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양도한 날,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과 잔금날이에요. 그때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데 다만 예외적인 조건이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이해하시겠죠? 비과세일 때는 이런 보유기간을 이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당해 취득일로 해주는 겁니다. 비과세일 때. 그리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했어요. 그럼 이제 1주택이 남았죠. 그리고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자, 이 뜻입니다. 뭔 뜻이냐? 제가 2주택 이상을 다 보유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1주택이 됐을 때 요거는 모두 양도한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지 않는다. 내가 1주택인데 그거는 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세가 된 거는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일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은 비과세일 때는 그때 당해 취득이고 과세일 때는 마지막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밑에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이 뜻이 뭐냐? 요거는 위에 보시면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2주택은 제한되냐. 이거는 비과세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과세를 말하는 겁니다. 과세했으니까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뜻입니다. 기산이 산정한 그날부터 시작됐다는 날입니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 예시를 들으시면 확실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이번 한 번 들으시면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 확실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비과세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이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1주택의 그러니까 직전 양도주택, 그러니까 5주택, 10주택 상관이 없어요. 이 주택이 됐을 때 마지막 주택, 직전 양도주택이 과세이다. 그 다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직전 양도주택, 그때 주택 양도일이 보유기간 기산일, 시작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하고 그 다음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내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보유기간이 언제냐?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 취득했을 때 취득인 겁니다. 그때부터 보유기간 기산일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뜻은 비과세와 과세냐만 외우시면 되는데 약간은 이제 이게 용어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이제 세무사 통해서 그 세무 쪽 받아가지고 나온 자료를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가 예시를 만든 겁니다. 제가 확실히 독단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의 중심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닌데 보유관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뜻입니다. 자, A주택, B주택을 취득했어요. 이제 B주택을 팔았네요. 근데 과세였어요. 그럼 A주택을 양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B주택을 팔았으니까 그럼 A주택에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냐? 자, 과세했으니까 언제죠?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한 게 2021년 9월이기 때문에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시작일은 2012년 9월이 아니라 2021년 9월입니다. 그래서 내가 2020년 3년 10월로 해놓은 거야. 힌트로 넣는 겁니다. 2년이 지나야지 될 거 아닙니까? 비규제적인 2년만 보유하면 되지만 규제적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2023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비과세이기 때문에.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시작일은 이날입니다. 왜? 과세를 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했네요. B주택을 팔았어요. C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A주택, B주택 있을 때 B주택 팔고 A주택 남았잖아요. 그래서 C주택을 취득했는데 A주택을 팔고 싶어. 그럼 1세대 1대 비과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그 언제 팔아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자, 과세를 했죠. 그러면 이게 2015년 9월이니까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거냐? 아닙니다. 2021년부터는 자, 제가 잘못 넣었네요. 잘못 넣었습니다. 이 날짜를 2021년으로 바꿀게요. 2021년으로 바꾸고 이것도 2023년으로 바꿀게요. 왜? 2021년부터 법이 바뀌니까요. 이걸 팔았어요. 이걸 팔았단 말입니다. 2021년 9월 달에 C주택을, 자, 이것도 2021년으로 할게요. 자, 팔았어요. 그러면은 얘 A주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 취득일이면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데 2021년부터 법이 바뀌는 거는 이게 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 B주택, A주택의 취득일이 언제냐가 되냐면은 그 보유기간 산정일이 요 날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3년 9월 만약 1이면 9월 2일, 9월 달이니까 넉넉 잡게 2023년 10월 달에 파야지 비과세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A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 시작일은 2021년 9월 달인 겁니다. 과세이기 때문에. 아까 되게 쉽죠? 과세는 마지막 주택 팔아길 때 그날을 보는 거고, 비과세는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뭐 비규제적이냐 규제적 내용을 빼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까지 들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보유기간 시작일은
비과세냐 과세냐에 따라 완전 틀려지는 그 내용만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A주택을 취득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거기 관리처분이 났네요. 그래서 2020년 9월달에 B주택을 취득했어요. 뭐 그 전에 취득에 상관없습니다. 자, A 입주권을 양도를 했어요. 한 주택이 됐잖아요. 그쵸? 과세를 하고 이제 B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가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일까요? 관리처분일까요? 헷갈리시죠? 아닙니다. 과세가 됐잖아요. 입주권 2021년 9월 달에 그 9월 1일이면 B주택은 9월 1일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1년 9월. 그래서 B주택을 팔려면은 2023년 9월이 넘어가야지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팔았냐 안 팔았냐 마지막 주택 팔았을 때 비과세냐 과세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아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은 혼돈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2주택 이제 3주택으로 넣어놨어요. 이거 3주택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똑같아요. 2주택이 됐을 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A주택, B주택, C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자, C주택을 양도를 했네요. 과세가 됐어요. 그럼 과세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자, 3주택일 때는 일단은 마지막 그 2주택이 됐을 때 만약 C주택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 과세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주택을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9월 달에 A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보면 이 주택이 남았을 때 보면 이 주택이 남았으면은 날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일은 언제냐? 당연히 2015년 9월이죠. 왜? 2주택 있을 때 그 마지막 주택을 팔았을 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3주택은 필요가 없습니다. 3주택에서 2주택이 됐을 때 그 2주택만 두 개가 보는 거예요. 2주택이 될 때 그 마지막 두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그게 비과세냐 과세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제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봤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거를 밑으로 A시를 넣은 겁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간연일은 이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은요. 이 주택이 두 개 남았을 때 하나 팔고 마지막 주택이 됐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겁니다. 2주택이면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1주택이 됐을 때 생각하는 거는 A주택, 이게 헷갈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다. 이걸 팔고 나면 2주택이 됐을 때 마지막 주택을 팔고 그 나머지 하나 주택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2주택이니까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일은 당연히 이날이죠. 왜냐면 이거는 상관이 없다.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참았을 때 만약에 이걸 팔았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받았어요. 이거 팔았네. 그럼 2주택을 팔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유기간이 2018년 9월이 되는 거죠. 왜? 이 앞주택이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를 받아서 팔았다. 2021년 9월이다. 그러면 이 주택을 팔았을 때는 보유기간 산정일이 어디냐? 2021년 9월달입니다. 비과세를 안 받았다고 치면 비과세를 과세면 2021년 9월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3주택, 4주택 필요 없어요. 2주택이 남았을 때, 그 2주택이 남았을 때 그 두 번째 주택, 그러니까 1주택이 되기 전 마지막 주택이 과세냐 비과세만 판정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3개의 주택을 취득했어요. C주택을 팔고 C주택을 취득했네요.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2021년 9월 달에 A주택을 팔았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그러면 2022년 B주택을 양도를 했네요. 그러면 이거 B주택은 양도일 보유기간 시작일이 언제냐? 이때냐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C주택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B주택은 이날을 보는 거냐, 이날을 보는 거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일시적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받았을 때는 이런 건 해당이 없고 2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래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시작일은 2018년 9월인 겁니다. 아주 쉽죠. 그냥 비과세냐 과세냐 앞에 것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주택을 취득했고 B주택을 취득했어요. A주택을 팔았네요. 그럼 B주택만 남았잖아요.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거는 없어졌어요. 이거 팔았으니까 이것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거를 취득했어요.
B주택을, 잠깐만, 죄송합니다. B주택을 양도죠. 자, B주택 양도세 보유기간 시작일은 언제냐? 자, 보십시오. 앞에 주택을 비과세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취득해도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 취득하기 전에 2주택에서 1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8년 9월인 겁니다. 쉽죠? 아주? 비과세니까 과세면 언제냐? 이게 과세면 2019년 9월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기준만 잡으면 너무 심플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법인데, 그냥 예전에 있는 그냥 그 개념 있잖아요. 그런 개념만 딱 잡혔으면 완전히 혼돈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A주택,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팔았어요. C주택을 취득했네요. B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1주택만 남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았습니다. 그러면 A주택 없어졌겠죠. 자, 비과세예요. 비과세니까 당연히 이날부터 되었겠죠. 그쵸? 그 C주택을 취득했어요. 자, B주택을 팔았네요. 비과세가 됐잖아요.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쵸? 비과세니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C주택을 양도했어요.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9년 10월이는 겁니다. 과세가 됐냐, 마지막에 비과세 됐냐. 그러니까 꼬여만 놓은 거지 중요한 건 딱 하나. 마지막 주택을 비과세했냐, 과세했냐에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이 확실히 잡히는 겁니다. 이 정도 예시가 들으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혹시 이해를 아직도 헷갈리다면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한 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주택일 때 마지막 매도한다면 1주택 남았을 때 있잖아요. 2주택일 때 두 번째 주택 마지막 매도한 주택일 때 그럼 1주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매도한 것이 과세이면 그 주택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 양도일이 보유기간 시작일이고, 비과세면은 이제 하나의 주택 남았잖아요. 그걸 당시 취득했을 때 그 날짜에 취득일로 본다.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과세일 때는. 과세일 때만 바뀐 거고, 비과세는 옛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과세는 똑같아요. 과세일 때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3주택일 때는 어때냐? 3주택일 때 세 번째 주택은 당연히 과세잖아요. 2주택이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3주택, 4주택 헷갈리지 마시고 2주택이 될 때 생각하셔야 돼요. 2주택이 될 때는 여기로 올라간다. 이해하시겠죠? 보유기간 산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주택일 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그 규제지역이 말고 규제지역이 아닐 때는 그 주택수가 많을 때도 거기 그거 보유기간을 해주잖아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 3주택일 때는 이런 문제에서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정일 때 보유기간을 얘기한 건데, 팁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산정해 주잖아요. 이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 더 짬뽕을 하지만 오늘 쉬운 거는 1세대 1주택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법입니다. 그게 비과세면 예전하고 똑같고요. 과세면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착오를 하게 된다면은 본인이 계획을 갖고 마지막 주택을 팔아서 과세가 됐는데 1년 뒤에 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 파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세금이. 갑자기 큰 돈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궁금했던 거나 혹시 몰랐던 부분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